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또 녹음도 더 짙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날 이렇게 더워지니까 괜히 몸도 좀 더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운동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이 생각나는지 참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시간도 더 없는 것 같고 이 코앞에 있는 헬스클럽은 괜히 더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핑계들 다 없앨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연중 10차례의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영국의 마이크 루스모어 박사는 B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적은 운동량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서서 활동하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 있는 것은 운동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 텔레비전 볼 때 앉아서 볼 게 아니라 서서 보고 또 서 있을 때 팔다리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운동하기 참 쉽죠? 이 운동은 이렇게 쉽게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와 함께 쉽게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어디가 매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전문가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운동 이야기 좀 했는데 전문가님은 운동 어떻게 꾸준히 좀 하시는 편이세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사이클을 타니까 한강에서 사이클 좀 많이 탔어요. 한강에서 많이 탔는데 바퀴가 고장난 이후로 지금 집에 처박혀 있고 그 이후로 운동은 핑계 삼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또 핑계일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도 좀 자주 서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운동도 쉽게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쉽게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디가 좀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새롭게 소개를 받아봤던 종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신양회 우리가 신규 종목으로 소개를 좀 받아봤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소개 후에 성신양회 흐름 좀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적절하게 올라왔지만 역시는 박스 상단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제부터 생각해야 하는 건 이제 돌파 이후에 어디서부터 챙겨 먹어야 될 거냐가 중점인데 하여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성신양회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어디가 이제 정말 이번 한 주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오늘 함께 해볼 포트폴리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어디가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에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 좀 만나볼 이 포트폴리오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분석해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일단 종목은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성호하이텍, 한진중공업, 삼성물산, S오일 이렇게 4종목이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액수가 좀 상당히 큰 것도 좀 있고 또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좀 종목이 참 다양하게 담겨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보기에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뚜렷한 특징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성향이 굉장히 좋아요. 성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종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손절가를 피해가지고 쫙 내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대응이 좀 불가능한 그런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급락을 맞아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뭐 좀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손절을 치지 않았다는 데서 하지만 종목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가치 성장주를 좀 골랐다. 물론 로또픽도 하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원포트는 한 점수를 매긴다면 한 7점 정도로 여태까지 저희가 같이 만나봤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일단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포트폴리오인 것 같은데 그래도 10점 만점이라고 친다면 3점이 좀 부족하니까 이 점 좀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좀 여기에 포인트 맞춰두고 오늘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우하이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우하이텍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WMU 버탈리궁에 166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한 점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우하이텍은 WMU 버탈리궁 지분 60.05%를 취득해서 독일의 생산 거점 확보하게 됩니다. 주요 매출처가 현대자동차와 GM대우 등이었는데요. 성우하이텍 매출 다각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성우하이텍 14,8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십니다. 성우하이텍,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컨셉은 좀 더 편할 것 같고, 예. 성우하이텍 뭐 기본적으로 바디 차체 프레스죠. 차체 프레스랑 그리고 이제 앞뒤 범퍼 안에 레일이 들어가는데 이 범퍼 레일을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스와 범퍼 레일 이게 좀 주 상품이라 볼 수 있어요. 주 상품이라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단 현대 기아차가 이제 그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살펴본 그 한라 비스테온 공주 같은 경우도 이제 LF 쪽 북미 물량을 좀 다른 기업에 뺏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성우하이텍도 그런 측면에서 공급선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일지테크라는 새로운 경쟁 업체가 신규로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 기아차죠. 그룹산의 매출 비중이 좀 점유율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사실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성우하이텍 뭐 긍정적으로 볼 요소밖에 없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차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충실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차체 경량화 그러면서도 차체 강성을 높이는 이런 쪽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차를 살 일이 있어 개인적 그 제규어랑 링컨이랑 그다음에 현대차랑 몇 대를 좀 며칠 전에 몰아보고 갔는데 역시나 개판이에요. 역시나 개판이고 차량 강성이랑 뭐 이런 걸로 않았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차량 경량화를 위하는 그러면서 강성을 높이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뭐 빔이나 패널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쪽 물량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현대의 지금 컨셉에 맞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그 좋았던 폴란드 쪽 그리고 지금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쪽 이런 쪽 물량들이 계속 확충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키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 차트랑 그리고 업황이나 그 시장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할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하는데 요거만 하나만 재무제표를 볼 건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고 싶어요. 여기 하나 키포인트라 아마 요 방송 전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귀 활짝 열고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재무제표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자, 보자면 자,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점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최재주들의 주주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 지분율이 높다는 것들은 오히려 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주들이 전횡을 펼친다기보다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좀 더 확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물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 듣고 그냥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내리시는데 자 여기입니다. 자 일단 시총 대비해서 매출을 살펴보죠. 자 일반적인 제조업이 가지는 이 비율보다
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데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매출액을 대비했을 때 생각을 한 영업이익은 또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영업이익률이. 근데 또 영업이익을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본다면 영업이익, 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 수익 대비해서 얼마나 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프라이스고요. 이건 어닝이죠. 물론 이제 EPS로 주당이 어닝이지만, 한마디로 영업이익 대비한 시가총액은 아직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게 이 세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매출액도 많지만 아직 영업이익이 높지 않아도 회사가 어쨌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이죠.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이제 이익률 측면에서 이익률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조업이 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 그렇게 심각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 우량주들이 한 10%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업황에 맞춰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돼가는지는 업종마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건 기본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도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지면서 유보율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굉장히 알짜 회사라는 게 포인트고, 이런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결국 물론 차트도 보고 해야 되지만 요까지는 기본인데,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방금 시총, 매출액, 영업이익,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를 숫자만 딱 보더라도 감이 온다,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재무제표 좀 살펴봤는데 경영학, 학교 다닐 때 경영학 수업 아주 잠깐 좀 들어본 이후로 재무제표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한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서 지금 좀 정신이 아득한데,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저희가 성우하이텍 살펴봤는데 성우하이텍 차트 흐름은 또 어떤지 차트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 여기서 돌파가 한번 나와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가 어떤 식으로 나와줬어야 되냐면 지금 고점 대비한 이제 이 뚫으면 신고가인데, 신고가 뚫는 데는 많다 했지만 결국 꼬리로 달면서 내렸거든요. 뚫어줬으면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온 힘 그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면인데 그러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물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지금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빈 공간 매물대까지는 지켜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아웃이고 손절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 딱 넣어놓고 그냥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내년 1, 4분기 이때 딱 떠봤을 때는 이게 13,000 요 가격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손실이 나고 있지만 급락세가 나와서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한 대응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요런 라인들, 현재 잡히고 있는 이런 밑단까지의 라인들 한 13,400원 선인데, 이런 라인을 깨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절을 치기보다는 사실 분할을 좀 자르는 게 중요한데, 한번 더 보자면 이런 밑단까지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버티고, 그렇지 않는다면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라운드 저항이라 그러죠. 끝자리가 00으로 끝나는 수치들, 그런 데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단이 금액으로 정확하게 13,400원입니다. 13,400원이요. 자, 그럼 13,40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좀 손절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우하이텍은 좀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성우하이텍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 설명하면 입 아플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인데요. 이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 최근에 호재라면 호재였던 게 이 글로벌 해운사 동맹 무산 이슈였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1위에서 3위의 이 글로벌 해운사 동맹 P3가 무산되면서 국내 5대 조선사의 주가가 나란히 오르는 모습 나왔는데요. 이 상위 3개 업체가 동맹을 맺었다면 이 중복되는 노선은 좀 정리가 됐을 텐데 이 동맹의 무산으로 다시 세계 해운업체가 업계가 이 경쟁 체제로 들어서면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연초 이후부터 좀 줄고 침체돼 있었던 이 조선주들 오랜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된 건데요. 그런데 한진중공업 요새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좀 조선주 중에서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분석 전에 우리 시청자분 이 정보 잠시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시청자분은 한진중공업 11,2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한진중공업을 둘러싼 유상증자 이슈도 그렇고 참 현재 주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 걱정 참 크실 것 같습니다. 그 걱정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진중공업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예, 저도 모르는 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한진중공업은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이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해당될 때 얘기고 한진중공업의 투자 포인트는 딱 2가지예요. 경영 정상을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자산 매각을 언제 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왜? 차트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회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리고 관련 STX, 금호, 동부 또 어디 있죠? 하여튼 이 한진 전부 다 돈이 씨가 말랐어요. 현금이 말라가지고 지금 한진중공업은 한진해운처럼 이 위에 모기업인 대한항공한테 이 직접적으로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될, 지원을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산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영 정상을 시키겠다.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옥들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인천 부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울 그 터미널이 그러죠?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자산 유동을 시킨다 그러는데 자산 유동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산 유동화를 시키면 동서울 터미널을 하나의 자산으로 잡고 그걸 담보 가치를 어떤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특수목적 회사가 그걸 떠안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데 이게 말만 나와 있지 아무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어요. 언제 팔린다는 말은 내년 분기 후반기 될 거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아직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표가 나올 건데 표는 좀 이따 살펴봐도 되지만 얘들이 더 악질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를 때린 거죠. 유상증자를 때렸는데 만약에 최앵커가 이 한진중공업의 한 10%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때려요. 결정을 딱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유통 물량의 50%를 때린 거니까 만약 100이라고 치면은 전체 물량은 15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앵커는 가만히 있어도 나의 지분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게 내 실질 가치를 방어하려면 신주 배정을 받아야 돼요. 돈을. 그렇게 찍어버리면 한진해운은 그걸 가지고 뭐죠? 그걸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들어오는 여신도 메꾸고 운영 대행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우리 회원님이 사신 게 아닌 종목이면 아마 더 빠지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 1월 3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결정하고도 1월 1일인가 또 주가가 한 30% 빠졌다가 신규 상장이 되는 이후부터는 주가가 또 한 70% 정도 오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손절도 못 쳤고 하니까 유상증자 결정돼서 그 신규 주가 상장이 되는 8월 29일이네요. 8월 29일까지 기다린다가 대응이 되겠습니다. 네, 8월 29일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깨졌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지금 11,000 얼마고 해가지고 한 20% 깨지고 있어요. 예, 이분이 못 팔았겠죠? 예, 20% 깨지나 40% 깨지나 이분한테 똑같아요. 의미 없어요. 예, 그냥 어차피 이런 바닥에서 기는 종목을 잡은 이유는 예, 한 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8월 29일 이후에 저번에 작년에 주가가 신주교가 상장되고 70%가 뛰었던 걸 노리는 예, 그런 전략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진중공업 8월 29일까지는 딱히 뭐 대응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네요? 네, 이런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기는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한 방을 좀 노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까먹나? 지금 거의 25, 30 나오는데 예, 40%, 50% 까먹나? 똑같아요. 예, 그냥 갔다가 8월 29일 이후에 대응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8월 29일까지는 한진중공업 그냥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진중공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예, 삼성물산 우리 시청자분은 63,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은 15%입니다. 일단 주가만 본다면 앞서 확인해봤던 이 두 종목보다는 상황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월 25일 삼성물산 종가는 73,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그룹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한 달 정도 흘러간 것 같은데요. 이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종목들로 이 외국인들 큰 관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물산 지금 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나온 지 한 달 정도 흘러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나요? 예, 지금 뭐 삼성물산 그 이슈 이후로 튀어 올랐다가 뭐 또 지주사 전환이 좀 힘들다라는 일부 언론이 나오면서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기 다니실 때 하도 야근 많이 하고 술 많이 드시고 오셔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데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네. 개인 기정이라 그래.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삼성 지배 구조가 개편 과정되는 속에서 이 원래 있는 본연의 영업 가치가 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해왔던 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주택 중심이나 건설사들 중에 건설사들이나 그룹사, 걔네들 그룹사 사옥이나 그룹사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 수주를 좀 탈피를 하면서 해외 시장들을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폭발력을 좀 가지지 못하고 좀 밑에서 좀 기는 맛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삼성물산의 이 시가총액이 한 11.3조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그룹사의 이 주식 가치가 11조예요. 11조면 예, 이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항목으로 회계상 잡히는데 이러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재평가 받으면 지금 이 수준의 주가가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삼성물산, SDI 뭐 다른 것들 말하면 안 되고 예 그런 것 지금 삼성물산도 한 번쯤 그렇게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삼성물산 지금 현재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물산을 둘러싸고 있는 삼성그룹 이 전반적인 환경을 이해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 자체의 사업적인 지금 환경은 어떤가요? 사업적으로는 지금 좋아요. 해외에서 수주를 뭐 맡고 있는데 해외 수주 쪽들이 아직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호주에 있는 고속도로 사업자 같은 경우는 9월 정도가 돼야 이제 결정이 나는데 작년에 14조를 했어요. 작년에 14조를 해외에서 수주를 했는데 올해 이제 목표가 18조거든요. 근데 그냥 18조까지 못 채우고 14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한 2, 3년간의 매출액의 꾸준한 성장세는 이미 보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잉여 수익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뭐 카자흐스탄에 얼마 전에 또 그 전기 공급도 납품을 체결했고 호주까지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 관련 상황도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물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이제 사실 이걸 매수를 치려다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좀 안 치고 있었는데 예, 이런 기준선이 있었어요. 이제 기준선은 한마디로 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 힘의 돌림이 나타나는 그런 매물대죠. 예, 그런 매물대인데 여기서 돌파가 나온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지는 이 골들이 이 어깨 겨드랑이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물려요. 맞물리면서 여기를 뚫고 나오는 이런 흐름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앞에 저군을 터치를 하지 않고 강하게 이전에 지금의 모습은 이제 성신양의 쌍용양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금강공업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강력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예,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 이런 가격대까지 계속 착착착 밟고 올라갈 거예요. 밟고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 계속 평단가 맞추면서 매수를 꾸준히 더해준다면 물론 요 회원분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야 되겠죠. 예, 다른 분들은 이제 진입을 한다 하면은 뭐 한 주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눌릴 때도 사고 뛰쳐나갈 때도 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사면은 삼성물산은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청자분은 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라인대에서부터 하시면 좋은 거죠? 예. 라인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전 기존의 그 앞에 있는 매물대들 이런 라인들 82,000원 선을 사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기는 조금 지금 뭐 이 종목이 속도가 빠른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점 부근 한번 뛰쳐올랐던 최근에 가장 뛰쳐올랐던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8만 원 선부터 될 것 같아요. 8만 원 선도 올라가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운드 저항이 맞겠네요. 라운드 저항이 걸리는 8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이런 단위로 예, 끊어가면서 물량을 예, 줄여나가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일단 8만 원 선부터 좀 기준점을 잡고 좀 계속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삼성물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유 종목은 SO일입니다. 매수 단가 10만 원이었습니다. 비중은 15%네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 제일 괴롭게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현재 주가 매수가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SO일은 56,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SO일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걸까요? 예, 이게 제일 저희가 첫 해 할 때인가요? 첫 해 할 때 매수가가 보이질 않았던 정말 말 그대로 주가가 막 반토막 정말 딱 반토막이 나 있어요. 반토막이 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까지 처분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회사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물론 당연히 문제죠. 당연히 문제인데 사실 2011년 정도에 이제 한참 이 원유 정제 사업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브릭스라고 그러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이죠. 예, 남아공이죠.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남아공. 제가 순간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싶었어요. 네, 남아공. 네. 알겠습니다. 남아공 이렇게 다섯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좀 큰 것들이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뛰쳐나왔냐? 에너지 수요를 원유 중심 사업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정제 사업이 굉장히 호황을 맞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 지금 2012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이제 이게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셰일가스 레볼루션이라 가지고 이 셰일가스 레볼루션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그동안 금융위기로 좀 유럽한테 패권을 뺏겼던 미국이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그 중간에 유럽은 많이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계 시장의 패권을 다시 찾아오는 도중에 이 셰일가스 레볼루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이 많다 보니까 미국도 밖으로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에이펙, 사우디 관련된 이런 국가들이 그 원유 생산을 억지로 단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중국까지 더군다나 셰일가스를 만약에 레볼루션에 동참을 해버리면 여기서 지금 다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이죠. 그런데 이 수요 중심 측면이 셰일가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원유가 가진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정제 마진이 이전에 비해서 한 20%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셰일가스 레볼루션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중국까지 동참을 해버리면 결국 이 정제 마진에서 뽑아 먹을 건 더 없는 거예요. 정제 마진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자본적 지출을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뭐 규모의 경제를 키워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S-오일이 얼마 전에 한 5천억에 달하는 부지를 샀어요. 샀는데 아직까지 기초공사 중인데 어느 정도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 수익성의 개선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바라려면 5천억을 주고 산 그 땅이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걸 올리느냐가 그 이후부터가 좀 차별성을 다른 기업과 가져올 수 있으면 있었지 지금은 전혀 뭐 낙관적인 미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들었는데 좀 암담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일단 S-오일 좀 둘러싸고 있는 이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오일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차트 상황은 어떤지 S-오일 차트 함께 좀 볼까요? 10만 원 거의 얼추 10만 원이니까 뭐 이선인데 이전이겠죠. 한참 잘 나갈 때 서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번 급락을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1, 2, 3가 나온 거죠. 손절을 쳤어야 할 라인을 이미 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이거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최단 시간 내에 이걸 모르지 못하면 재차 밀려서 또 빠지는 가격대가 5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3만 8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과감하게. 사실 반토막이 나나 4분의 1 토막이 나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물산을 더 찍어버리거나 해야지 돈을 언제까지 지금 몇 년을 상승 추세에 있는 걸 몇 년에 묶여두면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뭐 휴원스나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 환세실업선 그런 우상향하는 데 묶여있는 거랑 이렇게 우하향하는 데 묶여있는 거랑은 이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과감하게 자를 때는 아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다냐. 그래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분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손절 못 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이분 성향에 맞게 홀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이 저는 최악의 상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빠르게 좀 털고 나오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유하는 것으로 이 종목 S-오일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좀 담겨있는 종목들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마지막에 봤던 S-오일이 마음에 너무 걸려요. 이 S-오일, 우리 시청자분이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없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이 성신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에는 약간 사실 공격적으로 붙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 제가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노려보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힘을 응축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공격적으로 붙여볼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내드릴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공격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려있는 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워낙 물려있는 게 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붙여가지고 잘못하다가 꺾이면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멱살이 잡힐 수 있으니까. 네.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뭐 성신양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잠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이 가격 라인 잠깐 좀 되짚어 보면요. 매수가 11,500원이었고요. 이 목표가는 14,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 대응은 1,600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요. 자, 이게 좀 공격적으로 좀 짰던 이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이번 주에
주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성신양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모양이 좋죠. 아세아 시멘트, 예, 쌍용 시멘트, 쌍용 양해, 성신양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 뭐 현대리바트, 한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어요. 잘 나가고 있고 물론 LG 하우시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느새 조금 주춤하다 싶은가 했더니 그런 주들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재반된 사항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산업군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이게 왜 공격적인 자리였냐면 차트상 봤을 때 흐름이 확정되지 않은 자리였다는 거죠. 결국은 흐름이 확정되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리였고, 하지만 이 정도 모아서 간다면 예, 박스 윗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박스 상단에서 저번 주에는 박스 상단 정도부터 청산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박스를 넘어서지 않는 가격에서는 매수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왜냐?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예, 돌려버리면 예, 그만큼 또 원금이 잠기면서 예, 마이너스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매수가 자체가 이 박스 고점을 넘는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박스 고점을 하루 완성봉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시작해야 돼요. 예, 이렇게 뭐 음봉으로 이렇게 뭐 밀고 끝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확실히 양봉으로 올리고 몸통으로 끝났을 때 이러면서 예, 수급이랑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수급은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 수급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외인가 여기서 그냥 수급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성신양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수급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한번 보자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보통 2가 빠졌다고 말을 하는 수급에서 2가 빠졌다는 거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을 수급에서 2가 빠졌다고 말해요. 근데 개인이 없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2가 빠지면 기관 쪽에서 빠져요. 어쩌다가 이제 외국인이 빠진 종목이 있는데 예, 이것들은 지금 수급 쪽에서 굉장히 기관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손바뀜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손바뀜이 올라가는 그동안 어떻게? 개인들은 쭉 매도만 치는 예, 한마디로 물량을 쭉 빨아먹으면서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한전 KPS가 딱 이런 모양인데 한전 KPS는 지독하리만치 개인들 다 빨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예, 충분히 예, 수급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수급에서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올라가서 이렇게 터트릴 때 이 정도에서 라인에서 이런 라인까지는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예, 그냥 가지 않고 예, 막 주가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한번 빠지면 여기서 그냥 쿵 하고 빠져버려요. 근데 지금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급락을 맞을 이럴 염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 한마디로 이제 우리 방에서 말하는 예, 살아있는 종목이죠. 살아있는 종목, 살아있는 차트, 아름다운 차트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 예, 결국 차트와 수급 재무제표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컨비네이션에 맞을 때 그런 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차트를 보자면 다시 차트 돌아보자면 여기 좋았던 모습들과 한번 급락 이후에 다시 흔들면서 결국은 전부 다 물량을 뺏겼던 구간이에요. 방금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개인들 쪽만 매도를 많이 쳤어요.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싹 받아먹고 올렸는데 예, 이런 건 터트리면은 예, 쫙 한번 뿜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용양해도 모양이 좋고 뭐 나머지 것들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가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13,100원을 몸통으로 올려놓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 눌릴 때도 잡고 예, 평단가 맞춰서 잡아서 예, 쭉 한 15,000원 선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100원부터 좀 매수 관심을 갖고 15,000원까지도 좀 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라인이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 대응은 어느 선에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손절은 이제 손절부터 보면은 네네. 예, 13,100원 올라가서 잡았다 이러면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이 차트가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프를 했지만 이런 매물대, 여기가 사실 매물대가 빈 공간인 거예요. 호가가 비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눌리는 걸 감안하고, 그로부터 힘이 돌려지는 구간, 여기서 만약에 선물이라면 돌려진 순간부터 선물 매도를 치는 구간이 되는데, 이런 구간을 잡았을 때가 지금 보면 손절가가 한 12,200원 정도, 그 정도 선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돌려진 라인들 12,200원, 요 정도. 네, 손절 대응은 12,200원. 자,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목표가는 지금 보자면 여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지만 한번 눌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면 결국 전체적인 모양은 내가 여기서 올라온 힘을 받은 만큼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한 4, 5천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그대로 여기에 올렸을 때 이 원을 다시 올렸다고 치면은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쳤을 때 이제 보수적으로 치면은 한 15,000원, 좀 더 보자면 17,0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1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13,100원 선부터 좀 잡고, 그리고 손절 대응은 12,200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목표가 15,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7,000원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이 차트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성신양의 매매 전략을 좀 이렇게 짜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은 성신양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아두시면 좋을까요? 이분이 가져가시는 비중 자체가 10, 15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비중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었어요. 그냥 하지만 이 터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실어야죠. 그래서 한 15 정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거의 10% 뭐 요 정도의 비중 좀 다 주로 담아두고 계셨는데, 이 종목, 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15%로 담아두시길 저희가 강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신양의 비중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종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성신양에 살펴봤습니다. 자, 매매 전략 지난주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양의 매수는 13,100원 선부터,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선부터 17,000원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12,2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던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 였습니다. 네,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증시오네어 일부에서 전화 연결을 하잖아요. 네. 제가 6월 25일 오늘 제가 전화 연결했을 때 수익률 굉장히 좋으시다고 네. 제가 비싼 밭 좀 얻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장 마감하시고 오실 때 수익률 어떠셨어요? 수익률 오전에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원님들이 선물 같은 경우는 돈이 왠지 쉽게 벌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식에 비하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단기 시간에 뭐 한 2, 30분 안에 돈 한 1,000만 원, 5천만 원, 뭐 800만 원 이런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개원 회원님들이 내가 벌어둔 돈이 만약 800이다 그러면 막 1,000만 원도 막 갖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매매를 안 시킵니다. 아예 매매를 안 시키는데,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뭘 알고 있냐, 오리가 물에 떠 있지만
그 밑에서 발장구를 막 치고 있듯이 제가 진입은 시키지 않아도 개인 회원님들이 매매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매매를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일정 나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찍으신 분이 한 300 정도 버셨고, 예, 적게 버신 분이 뭐 한 50 정도가 50 정도, 제일 적게 버신 50 정도, 뭐 중간 정도가 한 80만, 90만 정도 하셨는데, 예, 장 끝나고는 사실 물어보기 힘들어요. 무서워가지고. 왜? 예, 중간에 또 해가지고 까먹었을까봐. 예, 저는 좋았던 때의 기억만 있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번 주 내내. 사실 이번 주만 해서도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죠. 3일 동안 1,000만 원 넘게 버신 분 있고 하니까, 예, 뭐, 항상 예, 말씀을 드려요. 회원분이 다치시면은 저도 다치는 거니까, 예, 절대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예, 지킬 때 지킬 줄 알아야, 이제, 결국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서 다른 개미들 오히려 잡아먹으면서, 다른 방에 개미들도 잡아먹고 하면서, 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예, 왜냐면 어차피 우리 방이 아니면 다 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특별한 종목을 딱 찍었어요. 예, 이거 거래량이 없으니까 절대 누구한테도 뭐 시어머니 뭐 하여튼 며느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혼자만 살아. 했는데, 이거 딱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전문가가 골든타임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가는데 그 종목을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미 저희는 한 일주일 전부터 네. 그 매수를 들어가기 쳤는데, 이거 안 된다, 골로 간다 하는데, 안 그러더니 개인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지금은 또 개인으로 털리니까 가고 있는데, 예. 뭐 사실 모든 개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수익이 좀 다 같이 나오고 네, 또 그 전문가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같이 했었던 그 종목도 다 같이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라 나는 누군가의 돈을 먹어야 되니까, 예, 다른 방의 회원님들은 전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이 지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예, 결국은, 예, 그분도 어느 정도 먹고 우리도 어느 정도 먹는, 예,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네. 뭐 말 끝부분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시려고는 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눈빛에서 살짝 그 어떤 공격적인 그런 걸 좀 살짝 엿봤습니다. 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겠죠. 이 매은은 전문가님 쫓아가고 있는 이 회원분들 참 부럽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은은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은은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리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